그동안 잠실주공 5단지가 2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왜 5단지만 재건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지. 진짜 산 넘어 산이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또 있어요? 안 끝났어 아직. 어머, 이거 어떡해. 안녕하세요. 입주 45년 차 된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구님. 네. 바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예담 씨 말씀대로 잠실주공 5단지 입주 45년 됐는데 아직 재건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네.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까지 쭉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잠실주공 5단지는 송파구 잠실동에 1977년 30개 동 지상 15층으로 3,930세대로 지어진 입주 45년차 아파트입니다. 이때 당시 1980년대 당시에는 1단지부터 4단지는 5층 저층 아파트였고 잠실주공 5단지만 15층이어서 잠실 고층 아파트라고 불렸다고 해요. 네, 남달랐어요. 멀리서 보면 잠실주공 아파트하고 그때 당시 뭐 장미 아파트 이렇게 두 개만 보였대요. 네. 그래서 유명한 아파트였는데 네. 이 아파트는 용적률 138%로 지어졌고요. 112, 115, 119제곱미터로 구성돼 있고 단지 전체 면적이 무려 10만 평이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와, 규모가 큽니다. 네.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요. 잠실역과 잠실대교 사이에 위치한 입지로서 한강변 아파트예요. 네. 향후 재건축 시 한강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이고요. 최고 역세권을 자랑하는 2호선 잠실역에 가깝고 단지 안에 신촌초등학교가 있어서 초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잠실중학교와 잠실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한강공원, 석촌호수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파트입니다. 와, 말만 들어도 진짜 그 최고의 입지를 자랑을 해요. 저 막 숨찼어요. 너무 할 게 많아서,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진짜 입지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왜? 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5단지만 재건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지 현재 실거래가는 또 어땠는지 이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잠실주공 5단지 최근 국민평형의 집값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실거래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4평형이 2019년 12월에 21억 1,56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 11월 최고가 2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후에 2023년 1월에 19억 8,350만 원에 실거래가 되어서 2021년 최고가 대비 8억 8,650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와, 진짜 떨어진 금액도 거의 집 몇 채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2023년 1월에 최저가로 거래된 이 거래는 2층 거래이긴 하지만 2019년보다 1억 3,210만 원이 더 낮은 금액인 19억 8,350만 원으로 실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최저가 거래 후에 거래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축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 재건축 상황 보시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왜냐면 그동안 잠실주공 5단지가 2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2014년 조합 설립 인가 후 지금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도 12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쵸. 지금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이 잠실주공 5단지는 잠실주공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재건축이 돼서 초고층 새 아파트가 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무슨 사건이 네.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 2014년에 조합 설립 인가된 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전 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사업의 차질을 빚기 시작을 했습니다. 뇌물 혐의.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에 호의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에 35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심지어 한강을 접한 동은 5층에서 15층까지만 지어라.
이런 이 규제가 있었어요. 아이고, 네. 이런 규제가 있었구나. 네. 거기다가 40년 된 아파트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그 서울시 문화유산 그 정책에 따라서 이 잠실주공 5단지에 진짜 40년이 넘은 굴뚝과 그 523동을 남길 계획을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잠실주공 5단지 조합하고 서울시가 큰 갈등을 빚었거든요. 와, 그 새 건물 옆에 그게 딱 다 쓰러져 가는 거를. 네. 너무 좀 대비될 것 같지 않아요? 후세가 40년 넘는 아파트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후세가 안 궁금해할 것 안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쵸. 조합원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나 새 아파트 딱 지어서 멋지게 딱 입성하고 싶은데 그 옆에 옛날에 살던 50년, 40년 된 아파트가 굴뚝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짜증나.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21년에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 523동과 굴뚝 계획은 다 무효가 됐어요. 무효됐어요. 너무 다행스럽게 이제 제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게 되면서 2022년 2월 16일에 드디어 재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와, 박수 쳐야 되는데 좀 뭐가 있었어요 또 또? 또 있어. 아, 진짜? 이렇게 순조롭게만 진행이 되면 원래는 올 하반기에 관리처분 인가 끝내고 철거하고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네. 도대체 또 어떤 변수가 있었던 네, 거예요? 진짜 변수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이 단지 소개해드리면서 초품화 단지라고 했죠. 이 단지 안에 신천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가 왜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초 서울시와 조합이 신촌초를 이전하는 대신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새로 설립해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조합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촌초는 교육청 소관이면 서울시가 합의한 게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육부 소관이었어. 이 교육부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했던 건 무효야.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기재부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민간 재건축을 하는데 이 지금 기재부가 섣불리 이렇게 뭐 이제 허가를 내주면 갑자기 좀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기재부, 조합 이렇게 다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진행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만약에 신촌초 이전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잠실주공 5단지 조합은 신촌초를 놔두고 이제 설계 변경 다시 해갖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신촌초 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매입까지? 예, 근데 이 매입가가 추정 매입가가 얼마냐면 1조예요. 그러면 이 1조라는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돼. 1조를. 그래서 조합원이 기존 추가 분담금 외에 추가로 가구당 2억 원 안팎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정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진짜 산 넘어 산이네요. 한숨 나와. 진짜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숨 나오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찌끈거리잖아요. 근데 그쵸. 잠실주공 5단지 조합원 입장하고 아이고. 진짜 속 터져 죽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또 있어요? 끝났어 아직. 어머, 이거 어떡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지금 울어야 돼. 음. 네, 이번에는 단지 설계 소송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전 박원순 서울시장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이 진행했던 재건축 아파트로는 최초로 국제 설계 공모로 건축 설계안이 확정됐거든요. 그랬는데 잠실주공 5단지 조합원들이 이 허가권자가 서울시다 보니까 비용까지 그 부담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진행된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게 또 설계가 잘 마무리돼서 잘 됐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조성용 건축가의 작품이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 디자인
이런 거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쵸. 내가 살 집인데 그러니까. 내 디자인을. 어떤 디자인이었냐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직각 디자인의 그 당선작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 자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다 대고 재건축 사업이 계속 잘 이제 진행이 됐으면 다행인데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작품 설계비를 빨리 달라. 그랬는데 조합에서 아직 재건축도 진행이 안 됐는데 뭔 설계비 지급이야. 이러면서 막 분쟁을 이제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한테 또 소송을 벌였어. 이 1등 당선자가. 소송. 예. 돈 달라고 소송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조합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아니 지금 재건축 진행도 안 됐는데 소송까지 걸었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 그러니까 재건축 공모 2등 당선자하고 계약을 한 거야. 갑자기 또 2등 당선자가 나와요? 조합도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아니 내가 1등 당선자인데 나를 제끼고 2등 당선자하고 계약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소송을 냈냐면 재건축 설계 1위 당선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어.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막 너무너무 막 욱신욱신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2등 당선자는 또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도 걸려 있고 이게 아직까지 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진행형인 거죠. 네, 그래서 갈 길이 지금 먼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변 집값도 이렇게 폭락하고 있고 소송전이나 이게 재건축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실주공 5단지의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봤어요. 오. 네,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최근 실거래가를 이제 최저가 거래 19억 8,350만 원에 거래된 거를 보고 급매 거래를 찾는 분들이 좀 간간히 오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실동이 아직 그 거래 규제가 안 풀려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려면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뜬 이 가격이 2, 3개월 전 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그 최저가 호가에서 무려 4억 이상 호가가 올라 있대요. 그러니까 살 사람과 팔 사람들의 갭 차이가 4억 이상 나는 그런 상황인 거야. 또 갭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새로 진입하는 또 수요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실 주공 5단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전세 끼고 갭 투자가 안 돼요. 왜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건 이 조건에 실입주를 해야 돼요.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3월 달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3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호가가 뭐 23억대다라고 하면 대출 30%를 받아도 현금이 15억 이상 있어야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다가 재건축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멈춰 있고 언제 할지 모르는 그 기약할 수 없는 그 기다림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들이 다 되고 추가로 규제 완화가 있기 전에는 잠실주공 5단지의 거래가 당분간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또 진행을 했던 주제 중에 좀 가장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나 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 듣는 순간 막 제 어깨가 막 무거워지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이 잠실주공 5단지 분쟁이 해결돼서요. 재건축이 좀 순탄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빅톡이었습니다.